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디자인 스프린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디자인 스프린트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 2.0은 4일짜리 프로세스이고 큰 챌린지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간을 며칠만으로 압축시켜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스프린트 기간 동안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는 엑서사이즈들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고 그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실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강의는 최소화하고 사진처럼 굉장히 액티브하고 팀원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또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 스프린트는 구글 벤처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슬랙, 드랍박스, 레고, 또는 블루바트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목표가 팀 내 목표나 배경 지식들이 얼라인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팀의 구심력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모든 팀원들이 달려가는 것이,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들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실제 유저들이 알려준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초기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또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부 회의가 이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으로 생각하게끔 모든 팀은 강요받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사이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팀원들의 열정과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디어부터 시작하죠. 그 아이디어를 빌드하는 과정, 개발하는 과정, 만드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엔 빌드 과정이 마치게 되면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됩니다. 런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야 실제 유저들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는지, 방향성을 잘못 잡았는지 그런 데이터를 그제서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예상보다 빌드하는 과정은 저희가 실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드하는 과정은 때때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또 수정됩니다. 이 빌드 과정은, 이 개발하는,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런치 과정 자체가 화면에 안 보일 정도, 즉 실제로 런치를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프로젝트의 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정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자원들이 낭비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팀원들이 지치게 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이 사이클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유저들의 실제 피드백, 유저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이디어에 대한 유저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디자인 스프린트입니다. 디자인 스프린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디자인 스프린트의 전체적인 과정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스프린트에는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CEO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되죠. 처음 이틀 동안은 굉장히 농도 깊은 그룹 워크숍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1차별 액티비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일차에는 팀 전체를 얼라인하고 각자가 스케치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1일차 오전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팀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 프로블럼에 대해서 나누고 팀 전체가 얼라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스케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팀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2일차 오전에는 각자가 만든 솔루션 스케치들을 보면서 투표하는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 오후에는 8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스토리보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3일차 하루 전체를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쓰게 됩니다. 피그마와 같은 프로토타입 제작 툴을 이용해서 팀원 전체가 협업하여 단 하루 만에 실제 프로덕트와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버튼 클릭 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포함된 프로토타입을 코드 한 줄 작성하지 않고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가장 중요한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테스터가 이용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필요시 원격에 있는 테스터와 비대면 방식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모든 디자인 스프린트 과정은 끝나지만 5일차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프로토타입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또 다른 유저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자인 스프린트는 4일 또는 5일간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일차 오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를 구체적으로 디파인하게 되고 그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오후에 각자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 오전에 각자가 만든 솔루션 중에 가장 좋은 솔루션을 팀 내 투표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고 그 솔루션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스토리보드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그 스토리보드를 실제 프로덕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 즉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4일차에 유저들을 통해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 여기서 얻게 된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만들 프로젝트, 그 프로덕트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디자인 스프린트의 중요한 원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게더 언론입니다. 서로 모순된 두 개의 단어가 만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 때는 뭔가를 의견 제시할 때는 혼자 언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부여받고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투게더 각자가 제시한 의견을 함께 투표 과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과 투게더가 계속해서 이 모든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니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텐저블은 디스커션보다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 즉 유저들의 피드백을 못 받은 채 내부적인 끊임없는 회의만 지속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텐저블한 결과물을 먼저 만들어내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being right보다 getting started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시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유저들의 피드백을 빨리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팀원이 우연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팀 단위로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딴짓을 하는 팀원을 볼 때만큼 기운이 빠질 때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 허락한 시간 제외하고는 이 1년의 디자인 스프린트 과정 중에서 각자의 휴대폰이나 랩탑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60분에 한 번씩 짧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후에도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엑서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점심은 반드시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팀 내에서는 몇 가지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을 책임질 퍼실리테이터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디사이더가 필요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하거나 다수결로 정하는 건 쉬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결정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디사이더를 반드시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팀 내의 엑스퍼트를 좀 정하면 좋습니다. 외부적인 전문가라기보다 팀 내에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유사한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엑스퍼트가 되게 됩니다. 이 엑스퍼트는 팀 내에서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사이더와 엑스퍼트는 동일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실리테이터, 모든 엑서사이즈에 대한 스케줄을 관리할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디사이더를 뽑아주세요. 보통 디사이더는 회사에서는 CEO, CTO,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사이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학교 내에서 이런 디자인 스프린트를 연습해보는 경우에는 수평적인 조직일 수 있으니 그 안에서는 종합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잘 내려줄 그런 사람을 팀 내에서 한 명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동영상을 멈추고 퍼실리테이터로 뽑아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 디자인 스프린트에 익숙한 퍼실리테이터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뽑아주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타이머가 내장된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 같은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디자인 스프린트를 진행하실 때도 별도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자인 스프린트를 진행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과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주시죠. 본격적으로 1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끼게 될 감정의 기복이 어떠할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는 좀 감을 잡은 것 같기도 하다가 언제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들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미리 아는 게 중요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미리 안 채 이제부터 디자인 스프린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